조병과 신세계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목요일 6시인데요. 오늘 라이브 방송은 우리 신세계로의 김소연 변호사 함께 했습니다. 인사드릴까요?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저는 박수를. 네, 우리 김소연 변호사 출산 휴가해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네. 상대방한테 엄청 협박받고 있는데 형사 고소를 해도 되는 건지, 제가 불륜을 한 거는 맞지만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네요. 그러니까 이분은 본인이 이제 불륜을 한 거는 맞는데 상대방이 협박을 하고 있나 봐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김소연 변호사 생각은 어떤가요? 일단 좀 본인께서 잘못을 하신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시지만은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 이제 용인될 수 있는 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이유로 우리 때린다거나 정도 이상 협박을 한다거나 이런 거를 계속 참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형사 고소를 하거나 좀 이렇게 사건으로 비화가 되면 상대방도 우리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를 하거나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좀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당하시고 계시는 중이고 또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으면은 좀 선제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협박당하고 계시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형사고소 하실 수도 있고, 또 막 계속적인 전화 연락이나 막 찾아오거나 하면은 네, 거기에 대해서 또 접근금지 신청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가 이제 판단이 돼야 되는 거여서요. 만약에 이제 너무 괴로운 상황이시면 한번 적극적으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면 어떨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양육비를 꼭 줘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양육비 꼭 줘야 할까요? 질문하신 걸 보니 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양육비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뭐 안 주고 버티는 거 이런 거 좀 가능했다고 보일 수도 있지만은 지금은 좀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양육비에 대해서. 네. 뭐 급여 같은 거 받고 계시다고 하면 직접 지급 같은 것도 청구를 할 수가 있고, 담보 제공, 뭐 일시금 지급 이런 등등의 뭐 제도가 있고, 또 이제 계속 안 주고 계실 경우에는 이행명령 같은 걸 해서 그거 위반하시면은 뭐 감치까지도 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감치는 이제 유치장에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고 안 주시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양육비 꼭 줘야 하냐라고 하셨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법적 제재가 있고요. 그리고 양육비는 사실 나의 아이에게 주는 돈이잖아요. 근데 아이에게는 그 돈이 이제 생계와 직결되는 돈일 수도 있고, 아이들 키우는데 학원비가 엄청 많이 듭니다. 진짜 저희 이제 아이들 뭐 중학생, 이제 고등학생 다니는 연령에 이제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상담할 때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양육비가 들어가나 싶을 정도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얼마를 주시건 그게 막 남는 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육비는 꼭 주세요. 혹시 배우자의 과거 학폭 사실이 들통나서 이혼한 사례가 있을까요? 네. 배우자의 과거 학폭 사실이 드러나서 이혼한 사례. 아마 이분은 글로리를 보는, 더 글로리 그거를 보시는 것 같네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제 그 과거 학폭 사실 뭐 인성에 좀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류의 주장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뭐 혼인관계에서 파탄 사유가 직접적으로 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과거에 그랬던 사람이 지금 마음 바로 고쳐먹기 쉽지 않겠죠. 지금도 아마 뭐 우리에게 폭력적으로 대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걸 이제 근거 삼아서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가끔 그런 이야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학창 시절에 뭐 부인이 아니면 남편이 뭐 어떤 그런 행동을 했었다더라, 뭐 일진이었다더라, 아니면은 뭐 조폭에 몸을 담았었다더라, 뭐 이런 그런 이제 결혼 전에 이야기에 대해서 막 써서 주시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네,
그게 이제 이혼 사건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혼인 기간 중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이혼 사유가 되는 거는 아닙니다. 협의 이혼 후 전 남편이 면접 교섭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아이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협의 이혼 이후에 전 남편이 면접 교섭을 안 해주고 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그 면접 교섭에 대해서 이제 안 정하시고 뭔가 되신 것인지 아무튼 면접 교섭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원에 심판 청구를 해가지고 면접 교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면접 교섭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협의 이혼으로 지금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셨다고 하셨어요. 그 협의 이혼에서는 면접 교섭에 대해서 아무런 그 확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양육비 부담조서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주는데요. 면접교섭에 대해서도 협의 이혼 그 신청서에 이혼 이후에 면접교섭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쓰는 거는 있어요. 그래서 쓰십니다. 하지만 썼다고 해서 그게 법적인 효력이 바로 발생하시는 건 아니어서 협의 이혼 이후에 면접교섭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다면 면접교섭 심판 청구를 하셔야지 됩니다. 네, 이혼과 결혼 중에 뭐가 더 나을까요? 이혼과 결혼 중에 뭐가 더 나을까요? 네, 김소연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당연히 뭐 남편이 보고 계실지도 모르니 당연히 결혼이 낫죠. 네네. 당연히 결혼이 낫죠. 네. 네. 뭐 근데 사실은 불행한 결혼 생활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행복한 이혼하시는 게 좋다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결혼 생활이 만족스럽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당연히 결혼 생활을 택하셔야 하는 거고요. 결혼 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했을 때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세요. 근데 이제 결혼 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해가지고 그게 바로 이혼으로 연결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혼을 해도 그 현실이 별로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지금 그냥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해서 이혼을 선택을 하시면 이혼 이후의 삶이 더 팍팍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가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육비를 본인 사업 준비한다고 일방적으로 줄인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원래 이제 양육비를 줬는데 본인 사업을 한다고 양육비 액수를 갑자기 줄였나 봐요. 이런 경우에 양육비 어떻게 종전과 동일하게 이제 받을 수가 있을까요? 아까 잠깐 또 말씀드렸었는데 양육비 안 주시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강제적인 조치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요새는 네. 뭐 직접 그 고용주한테 직접 지급한다. 여기서는 근데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는 그거는 어려울 수도 있겠고요. 네. 근데 이제 사업을 하려면 본인 재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강제 집행에 들어간다거나, 네. 뭐 이행명령을 신청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과태료, 뭐 감치 이런 것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뭐 강제적인 방법을 좀 동원해서 받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이혼할 때 정한 양육비 액수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거를 못 받은 상황이시면 못 받은 액수 다 합해가지고 그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줄인 거는 그게 내가 그 뭐 줄인 거에 동의를 해주지 않는 한 유효한 그 합의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못 받은 양육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문, 유책 배우자가 생활비는 잘 주고 있고 이혼만 원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상간소송 판결은 작년에 일부 승소하였으나 이후 이혼 소송이 들어와서요. 저는 기각 입장입니다만 요즘 분위기상 이혼이 성사될까 두렵네요. 얼마 전에 이제 상간소송해서 이제 말하자면 손해배상 위자료 받으셨고요. 근데 이제 유책 배우자가 생활비는 꼬박꼬박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네요. 유책 배우자인데 이혼이 될까봐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어떨까요? 그 유책 배우자가 이혼 청구한 경우에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몇 가지 사유가 있으면은 그 예외적인 사유가 있으면 이혼이 인용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주요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그 사람의 유책이 얼마나 희석되었는가 이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상간소송 받으셨으면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부정행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직 그게 희석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뭐 생활비나 이런 부양을 또 충분히 했다면 희석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생활비를 잘 주고 있다는 점, 그거는 조금 인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이기도 하지만은 네. 방금 말씀드렸던 얼마 안 됐다.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기각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네. 아무래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각으로 끝날 네. 가능성이 이제 많아 보입니다.